안주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 그리고 필기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는 2019년 10월에 구매한 거고 그 당시에 나왔던 에어 3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3랑 호환이 가능한 애플 펜슬 1세대를 같이 구매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플에서 정식으로 나온 스마트 키보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이패드 무엇을 사용하면 좋냐, 몇 기가가 좋냐, 그 다음에 이 정식 키보드는 좋냐, 어떤 키보드를 추천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먼저 저는 256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사용할 생각이기도 했고 또 취미 활동을 아이패드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제일 큰 용량을 구매를 했지만 제 주변에는 64기가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필기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필기 공부용으로 사용하면 큰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또 거기에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거나 그런 어플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64기가도 가성비 있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각자 아이패드에 호환이 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의 장점은 일단 에어 말 그대로 가볍다는 점. 가볍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에어 제가 샀던 3세대의 장점은 홈 버튼이 있는 기종이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장점이었고 단점으로 뽑자면 솔직히 단점으로 꼽을 건 없는데 제가 이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게가 그래도 꽤 나가요. 그래서 단점이라 치면 키보드랑 같이 사용했을 때 약간 에어의 기능을 잃는다는 점에 있어서 굳이 꼽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하기로 하고 뒤에는 전 직접 가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이 하드 케이스를 뒷면에 씌워줬고 앞면에는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또 그냥 사용하는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열면은 키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들고 다니기에는 애플 펜슬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파우치를 구매해서 이제 파우치 하나에다가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파우치를 들고 올게요.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아이템들의 링크나 가격이나 이름 같은 거는 제 설명란에다가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다가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이랑 다 같이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이패드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전 무조건 스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 1세대는 케이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뭘 살까 당근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애플 펜슬 1세대는 쿠팡이 되게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좋다고 하길래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이 앞에 있는 펜촉? 원래는 제가 아무것도 안 끼고 이렇게 그냥 맹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종이 질감 필름이다 보니까 글씨 쓸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계속
쓰다 보면은 마모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앞에 팁이 다 달아서 안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되면서 종이 질감 필름도 이렇게 살짝 까졌어요. 어딨지? 어쨌든 살짝 조금 티 안 나게 까졌는데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가 사용하는 거 보고서 친구가 하나 써볼래? 이래가지고 한번 써볼게 해서 이렇게 팁을 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잘 써져요. 내가 쓸 때 느끼는 글씨는 잘 써진다는 점. 그치만 삐침이 있어요. 이건 아이패드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침이 있고 소리가 많이 나요. 타닥타닥. 어느 정도냐면 이런 느낌? 이런 소리. 이런 게 그냥은 뭐 이 정도는 날 수 있지라 생각하지만 이제 스터디 카페나 이제 조용히 공부해야 되는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팁을 써서 사용한 지 거의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팁도 계속 쓰다 보면 앞에가 고무가 떨어져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근데 한 번 살 때 한 팩 안에 8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를 끼면 장점은 아까 이걸 뺐을 때 삐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삐침을 좀 잡아줘요. 그 대신 얘의 단점은 좀 둔하다는 거, 글씨 쓸 때. 제가 이 옆에다가 비교 영상을 조그맣게 넣어둘게요. 그래서 애플 펜슬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팁을 끼우게 된 이유는 이게 마모가 돼서 결국에 제가 새로 구매를 하고서 또 팁을 끼워준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 이거 돌려보면은 이렇게 된 요 하나를 판매를 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거가 4개에 2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맹으로 쓰면서 25,000원을 들여가면서 처음에는 뭐 이게 한 1년 조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6,000~7,000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종이 질감 필름도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팁을 끼워서 조용하게 그리고 삐침도 해결해주는 일석이조 얘를 붙잡자 해서 얘를 같이 사용하게 됐답니다. 제가 영상을 공부 브이로그 해가지고 올리고 나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키보드 뭐 쓰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플 정식 키보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얘가 20만 원대이거든요. 사실 너무 비싸요. 애플은 하나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이 키보드가 왜 할 말이 많았냐. 제 주변에 공식 애플에서 나온 그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로지텍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누군가한테 뭐 아이패드 쓰는데 키보드가 필요하다 하면은 당연히 로지텍을 선물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여유가 돼가지고 아빠가 선물해주신 거여서 선물한 김에 플렉스를 했는데 얘의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소중한지 사실 크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용을 하다가 친구들이 너무 로지텍을 많이 쓰니까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장점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동기들끼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 선물을 해주기로 해서 마니또처럼 즉석 제비뽑기 선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즉석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에 당첨이 된 거예요. 로지텍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당첨을 받아서 저도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 블루투스 키보드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에다 놓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는 여기다 두고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블루투스 키보드의 장점은 만약에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같이 놓고 쓸 때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해서 하다가 아이패드 작업하고 싶을 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호환이 되니까 그게 또 생각보다 장점. 그치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소리가 많이 나요. 타닥타닥. 특히 손톱이 길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약간 타닥타닥 이런 느낌. 이거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패드 정품 키보드 쓰다가 블루투스 키보드 한 방학 동안 한 2달 반 쓰다가 다시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걸로 정품으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품으로 돌아왔다는 점. 그래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여유가 없다면 사는 걸 추천하지 않고 충분히 로지텍으로도 해결 가능하나 20만 원의 돈값은 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 얘의 장점. 아이패드 정품 키보드의 장점은 일단은 소리가 정말 안 나요. 얘는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어딜 가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일단 아이패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되게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 키보드도 다르지 않지만 그 한 끗 차이로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한 끗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 블루투스의 장점은 어디서나 멀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그걸 또 파우치 안에 넣어 갖고 다니든지 또 가방을 넣어 갖고 다녀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케이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손에 이제 파우치도 싫다 할 땐 얘 애플 펜슬까지만 들고 이렇게 눈은 안 나 갈 수 있다는 점. 그치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에어의 기능을 잃었어요. 너무 무거워. 너무까지는 아니고 에어치고 무겁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저의 필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필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플한가요? 저는 필통을 되게 자주자주 바꾸는 편인데 한참 휘황찬란한 걸 했다가 그래 이번에는 좀 심플한 걸로 갖고 다니자 해가지고 원래 또 썼던 거를, 고등학교 때 썼던 거를 다시 꺼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통에 뭐가 있냐면 저의 넘버원 원픽. 얘는 유니거 제트 스트림인데 3색 플러스 샤프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0.5의 굵기를 제일 선호를 하는데 최근에 0.7을 한번 친구 거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손이 좀 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란색, 빨간색은 0.7을 사용하고 있고 검정색은 0.7을 다 써가지고 0.38 일단 구매해놨던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실습할 때는 얇은 거보다 두꺼운 굵기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급하게 막 써야 되는데 얇으면 종이가 뚫리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못 쓰다가 손을 칵 찔렀을 때 아파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두꺼운 게 좋고 또 잉크펜보다는 이런 그냥 펜이 더 좋다는 거. 저는 샤프 달린 거를 같이 써가지고 그냥 요거 올인원으로 하나를 다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한 번에 되니까 이 펜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형광펜은 노란색. 얘는 스타빌로 거. 노란색을 저는 워낙에 펜이 막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사러 가는 게 너무 귀찮고 없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다스씩 구매를 하는데 이거 스타빌로 노란색은 일단 뒤에 좀 색이 덜 번지는 편이고 앞면도 책을 이렇게 딱 덮었을 때 좀 덜 번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은은한 쨍한 노란색이어서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색은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교수님이랑 진도 나갈 때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친구를 역시나 12개 들어있는 한 다스짜리를 사용했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여러 번 시험 범위를 돌리는 편인데 이제 2회도 이상 했을 때 계속 안 헤어지는 그런 친구들을 얘로 1차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런 애들은 초록색으로 칠을 해줘서 계속 봐줘야 돼요. 그래서 초록색은 그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 얘는 다이소 친구들인데 2개는 상관없어요. 사실 원래는 쨍한 거 쓰다가 좀 톤 다운된 걸 쓰고 싶다 해가지고 이 친구를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공부할 때 뭐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 이런 수업대가 아니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책인데 이제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야 될 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랑 사용할 때는, 교수님이랑 볼 때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공부하는 그 책용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가장 데일리로 할까 보기도. 어쨌든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 중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이름이 다 지워져서 모르겠네요. 이 친구 빨간색 펜인데 얘는 채점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는 얘로 별표를 쳐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노트만 정리한 거 기준 이제 시험 직전이에요. 이제 시험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봐야 돼. 새벽이야. 이럴 때 마지막으로 볼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거, 그거를 딱 밑줄을 그어놓으면 얘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얘는 같이 데리고 다니는 친구고, 이렇게 해서 저의 공부할 때 사용하는 아이패드, 애플 펜슬, 그 다음에 스마트 키보드 플러스 필기구들 다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어떤 영상 찍어주세요 하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나 또 어떤 영상 찍어주세요 이런 거를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